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5, 크마 1번, 이 데이터베이스 이론, 3, 조회 및, 이제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2, 입력 및 수정, 섹션 3, 출제 유형 1, 여러분 이 파일 열지 마세요. 저 혼자만 파일 열겠습니다. 어제 부양 가족 현황이라는 거 하실 때, 저거에 질문을 어, 열받았는데 정확한 한계가 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제 이게, 자, 제가 다시 열었거든요. 이 작업했던 파일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파일을 다시 한번 열시면, 아니면 이 파일에 갈 일이 있겠군요.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열어봅시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여기 개수가 아니고요. 합계였습니다, 합계. 예? 합계. 마치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저도 집중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틀리면 여러분 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챙겨주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조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뭐라고 질문하신 분 중에 이제 조건 이야기 하신 분 있으세요? 수업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제가 실수했던 건 어쨌든 학계 수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우리 이거 따로따로 했죠. 예? 근데 이 따로따로 했던 조건이 어떻게? 여기다 있던 내용이 어디로 왔습니까? 요 내용이. 우리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일에 한 칸에 작성을 다 하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거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세요? 고고 필터에서 했습니다. 고고 필터. 예? 고고 필터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한 셀에 다 작성돼야 된다면 뭐, 그 관계가 오화잖아요. 오화 관계면 오화 연산자라 그랬죠, 여기. 오화 연산자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화 연산자를 처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는데 이쪽도 맞고 우리 어제 했던 그 내용도 맞고 이 방법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어제 제가 완벽하게 틀린 거 이거 요약의 정보 제가 이제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커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했던 내용들 중에 폼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녀석도 자료를 보여주거나 입력을 받는 형태의 개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테이블이나 커리가 필요하다. 보기 모두 변경하는 거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보기 모두 변경하시고, 자, 오늘은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잔소리 같지만 복습들 하고 계시죠? 응? 엑셀만큼은 아니지만, 자, 일단 교재 84페이지부터 봅시다. 아마 복습하라는 횟수는 이제 소리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MOD라는 교재 84페이지입니다. MOD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몫을 구하는 엑셀 함수였죠. 근데 액세스에 넘어오면 연산자입니다. MOD라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M% 연산자 데이터 연결 변수가 상수로 결정이 나면 상수들을 연결시켜 준다. 우리 원칙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에 연산자는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는 예 한번 확인하시고 라이크 연산자는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is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같다는 의미의 연산자고요. 언제 쓰냐면 늘 필드에 값이 비어 있으니까. 그다음 반대 개념은 is not null, not is null 뭐 이렇게 씁니다. 연산자 앞에 not을 붙인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고 is만 뭐 영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작업을 한다. 자, 그다음 이제 직계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제함수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if 함수, choose 함수도 설명드렸죠. 선택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이다. 현상은. 그다음 스위치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스위치. 정말 이건 초창기 때 크말 1급 초창기 때 나오고 그 이후로 실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뭐 어찌됐든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면 이거 조건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량이 100 이상일 경우에 0.2 표시를 하고 수량이 50 이상일 경우에 그러면 세 개의 경우를 표시할 때 우리가 if를 쓰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 부분은 보통 표시를 안 하잖아요. 조건 부분을. 그 외에 나머지라는 부분을. 그런데 이 녀석은 꼭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꼭 표시해야 돼요. 꼭.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XS의 수식 함수 체계는 VBA 수식 함수 체계와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뭐 이런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몇 가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갔고요. 그다음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만 잠깐 설명할게요. 엑셀의 데이터 뭐죠? 연월일 의미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액세스 함수가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함수였습니다. 데이터 시리얼. 데이터 시리얼. 그 다음에 엑셀의 타임에 해당되는 함수 타임 시리얼이었습니다. 시분초에 해당되는 숫자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표시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위크데이는 설명드릴 거 없고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이게 이제 86페이지군요.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서 따라오세요. 86페이지. 아, 거기 있는 거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가 여기 메모장에 표시해 놓은 내용만 잘 체크해 두세요. 실기와 관련해서. 자, 곧 이게 필기에도 나옵니다. 자, 데이터 디퍼런스, 영어 단어 디퍼런스라는 영어 단어의 차이, 뭐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 엑셀로 따지면 뭐가 있었죠? 베이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는 이제 일수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여기다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 일수만 헤아려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인수는 단위 코드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시작일 두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종료일 있는데 두 날짜 간에 여기가 뭐? 자, 단위 코드라고 해서 우리 제가 일수 차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day의 d를 씁니다. d. 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방금 그 86페이지 두 번째 표 있죠.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게 단위 코드라는 거거든요. 그럼 d라고 이렇게 쌍따옴표 묶고 쓰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물어보죠. 입사일과 뭐 현재 날짜 사이에 그러면 근속 일수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근속 월수는 그럼 여기다가 m이라고 이렇게 쌍따옴표 m이라고 써요. 이 코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월수를 물어봅니다. 월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연도 차이를 물어볼 때는 코드를 뭘 쓰면 될까요? 그러면 y를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연도는 네 자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YYY를 나타냅니다. YYY 4개. 그냥 Y도 있습니다. 그는 일반 365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1년 단위를 나타내고, 이건 이제 연 단위를 물어보고, 연 단위. 그럼 근속 연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데이터, add는 말 그대로 날짜를 더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준 날짜가 맨 끝에 인수로 쓰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관값, 뭐, 이게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이면 이전일지 이후일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때 며칠 전인지 며칠 후인지 아니면 몇 달 전인지 며칠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수를 더하겠다 빼겠다. D 일수를 월수를 더하겠다. 5개월 더하겠다. 뭐 5년을 더하겠다. 요런 요렇게. 그다음 그다음 뭐 엑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엑셀은 엔터 치면 함수명이 다 대문자로 바뀌죠. 액세스는 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뀝니다. 첫 글자만. 그런 특징을 아마 이미 보고 오셨을 거고. 그다음 여기 있는 함수들은 레프트, 리드, 라이트 뭐 똑같이 쓴다고 뭐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엑스치 인스팅 우리 테이블 할 때 지난주에 하셨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REPT, 엑셀의 REPT 특정 문자 반복 표시. 여기는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스트링. 그다음에 len 데이터의 길이. 그다음에 어제 실습해 주셨던 텍스트 표시 형식 처리해 준 함수 XSS는 포맷. 제가 VBA는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VBA 함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VBA는 따로 명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VBA 그 액세스 함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액세스 쪽을 외우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외우면 되겠죠. 그럼 VBA 해결되겠죠. 그다음 이게 실기보다는 필기에 자주 나오는데 액세스 필기에 엑셀은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value였다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액세스에 넘어오면 벨이라고 합니다. 벨. 벨.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날짜를 적어 놓으면 문자 형태의 날짜를 날짜 데이터로 그냥 바꿔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보면 날짜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게 날짜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이게 날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쌍따옴표 묶었다는 건 문자거든요. 그럼 이걸 뭘로 날짜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의 함수가 C가 change입니다. change. 그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익히시고 value 함수도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아마 VAL이라고 87페이지 첫 번째 표에 C 데이터 몇 년 전에 나왔고요. 실기 시험에. 그다음에 벨은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전에 나왔나 봅니다. 실기에는. 그렇게 해서 함수 정리하시고 8분의 도메인 함수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 하나 안 풀었죠. 제가 수업 내용 끝부분에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교재는 아,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90페이지. 이제 90페이지 갑니다. 자, 파일은 제대로 지금 열어놨고요. 섹션 3에 출제 유형 1 파일 열어놓은 상태고. 자, 제목이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이라는 제목이네요. 90페이지에. 자, 문제 읽을게요. 출제 유형 1 ACCDB 파일을 열어 대역 알리폼의 대역 알리폼 여기 일단 구조를 변경하는 디자인 보기로 여시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CMB 비디오 번호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찾습니다. 찾습니다. 폼에서 컨트롤이었으니까 주황색 실선이 나와야 되겠죠. 찾고 속성 시트 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CMB 비디오 번호라고. 혹시 속성 시트 창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컨트롤 더블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속성 시트 사항별 탭에 자 이름 확인하시고요. CMB 비디오 번호를 콤보 상자로 변경하여 우리 이거 어디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지금 이거 구조가 텍 상자잖아요. 텍 상자 콤보 상자 바꾸라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밀린 숙제 복습들 빨리 하라니까 안 하시나 보군요. 갑자기 뭘 일을 맡았다고요? 회원 테이블을 관리하는 업무를 갑자기 맡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건 다 기본적으로 뭐 텍상자 레코드라고 하는 구조는 텍상자 컨트롤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를 구성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텍상자 컨트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콤보 상자 컨트롤도 이용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조회 탭에 가서 텍 상자를 콤보 상자로 이렇게 바꾼 거 기억나세요? 바꾸면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나타나요. 조회 속성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하는 게 제가 했잖아요. 뒤에 가면 또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그 내용이 그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회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회 속성. 컨트롤 조회 속성.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조회 탭이라는 게 없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자, 기존에 있던 이걸 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고요. 컨트롤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그리고 콤보 상자. 그러면 아마 저쪽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나와 있는 여기 속성 시트 창에 있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 배웠던 그런 내용으로. 뭔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변경 가시면 이제 텍스트 상자로 다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될 거고요. 요것만. 자, 변경 콤보 상자. 그러면 여기 선택 유형이 이제 콤보 상자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CMB 비디오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상자를 변경하고 다음 조건을 완성하시오. 자, 첫 번째 삼각형 컨트롤은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목록에 뭘 쓸 거라고요? 비디오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가져와서 쓸 거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데이터 관련 일이겠죠. 우리 배웠던 그 10가지의 테이블상에서 배웠던 조회 속성의 10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데이터하고 형식에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 관련입니다. 행원본, 컨트롤본 아니고 행원본, 유형,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자료는. 행원본, 목록에 쓸 자료는 자,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쓸 게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오겠다. 점점점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이 표시가 될 거고요. 점점점 작성기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클릭. 그러면 커리 디자인 창이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문제에서 비디오 테이블이라고 했죠. 비디오 테이블 더블 클릭. 그리고 필요한 필드를 배치. 문제 있었죠.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 순서대로 하세요. 더블 클릭. 이렇게. 사실 이제 이것까지 하고 마치고 싶었거든요.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두 개만 배치. 그러면 이게 쿼리 작업이다.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적어봐야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 그 다음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고 나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자동적으로? select SQL 문장 중에 select 문장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래서 입력란에 보시면 이렇게 select 필드명 from 비디오 테이블 이름 세미콜론 이거 기억나시죠? 이 문장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where까지 조건을 적는 where까지 내일 할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첫 줄에 첫 번째 삼각형 끝부분 첫 줄에 있던 내용 중에 맨 끝부분에 테이블에는 비디오 보는 거 지정되어라. 자, 그러면 목록에 가시면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다시 화면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생겨나겠죠. 그러면 지금 한 개밖에 안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자인 보기.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몇 개 필드 조합하셨다고 두 개. 그걸 뭐라 한다고요? 열 개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조합한 필드의 개수. 제 화면 보시고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이런 거. 열 개수. 그러면 이건 모습이잖아요. 예? 두 개를 표시한다, 한 개를 표시한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따로 열 개수 1이 아니라 2. 그리고 엔터. 요 내용은 문제에 절대 명시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죠. 왜? 어디 있죠, 이 내용이? 컨트롤은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두 개의 필드를 조합했잖아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놓치면 언제 확인하냐고요? 방금처럼 결과 확인할 때. 예? 방금처럼 결과 확인할 때. 그러면 뭔가 뭐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그럼 찾겠죠, 그때쯤 되면. 자, 그 다음, 어쨌든 요거 이제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장.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 화면 봅니다. 잘 되시면 저 따라오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필드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물론 잘려서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면 왼쪽을 저장할 건지 오른쪽을 저장할 건지 문제에 나와 있네요. 비디오 번호 저장했잖아요. 비디오 번호는 우리 첫 번째에 배치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필드가 저장된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저장입니다. 데이터 탭에 바운드 열이라고 합니다. 바운드 열. 첫 번째 열 필드를 저장하겠다. 비디오 번호를 저장하겠다. 자, 오케이. 두 번째 삼각형 갑니다. 비디오 번호 영화 제목의 열 너비를 1호로 설정하고 목록 너비를 6호로 설정. 요즘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죠. 자, 형식의 열 너비, 각각의 열 너비, 필드의 크기. 자, 1 세미콜론 5, 구분자 세미콜론. 그 다음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엑셀도 마찬가지. 엔터. 그리고 밑에 목록 너비, 전체의 목록 너비는 6으로 가져가겠다. 6 입력 엔터.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 응? 자, 세 번째 컨트롤의 목록에 있는 것만 입력돼서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 제한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요 세 번째 생각 하시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걸 이제 문제 하시면서 상상을 좀 하시라고요.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매번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시험장에 가시면 오케이. 그다음 이제 저기 있는 목록에 있는 값 외에 다른 값도 입력이 가능하다. 그게 기본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데이터 관련이겠죠.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가 아니오가 그러니까 즉 다른 값도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오로 변경. 더블 클릭 방식으로 변경할까요? 목록의 값을 예까지. 그러면 자 자신이 없으면 결과 확인. 자신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맨 끝에 한 번쯤 확인하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1, 2초 정도 걸리는 거니까. 그림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요 문제는 그림을 주는 거의 대부분이 그림을 줍니다. 요건. 자, 이상 없으면 저장 닫기.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시간에 했던 유형에 목록을 만들 때 테이블에서 가져온다는 목록 그 내용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등급이라 해서 A, B, C, D, F 이렇게 입력하신 거 기억나세요? 직접 목록을 만들겠다. 자,
출제 유형 2 파일 열어.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여기도 폼밖에 안 보이네요. 자, 탐색기 창. 머리끌 부분에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하시고, 자, 고객 관리 폼의 고객 관리 폼 찾았습니까?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CMB 죄송합니다. CMB 성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완성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구조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고요. CMB 성별 여기 콤보 상자로 이미 콤보 상자네요. 일단 무슨 장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 남녀 문자 열이 목록으로 표시. 자, 목록이 이렇게 펼쳐지려면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라는 걸 보통 이용합니다. 우리가 목록 상자는 좀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목록 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자, 앞에 봅시다. 잠깐만. 뭐 기억을 되새기는 건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하고 같이 진행하셨던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접수 코드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설명드렸죠? 돌아가서 이거 빨리 체크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이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감옥 값을 가져올 때 시트상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그 다음 여기 어디에 있는 접수 코드라고 하는 LST 접수 코드라고 하는 목록 상자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고 일단 이게 왜냐면 이게 목록을 콤보 상자 펼치면 목록이 펼쳐지잖아요. 콤보 상자에도 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 틀 안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건. 그러니까 기본 틀 안에.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한 개 정도 기본적으로 요즘 자주 나오는 한 개의 내용은 빠뜨렸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좀 익히시고 리스트 속성이란 거 오늘 돌아가서 빨리 또 체크하셔가지고 또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응?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엑셀과 액세스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전부터 말씀드렸죠.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연관성이. 그런 연관성을 전달을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억을 좀 오래 하시죠. 그냥 새로운 겁니다. 그냥 책장 넘기 그런 연관성을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쭉 설명해 드리면 뭐 기억력이 좋고 조금 뭐 하신 분들은 뭐 시험 보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출문제 이렇게 풀라 그러면 엑셀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엑셀은 차라리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배운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엑셀은 함수에 가면 계속 데이터 변하지, 함수명의 조합이 변하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정상적인 판단인 것 같거든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엑세스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필기시험도 여러분 쉽게 합격하실 거 아니에요. 고생을 좀 쉽게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군요. 그냥 고생을 좀 덜 하고. 자, 어찌됐든 뭐, 콤보 상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자 그래서 자 이 설명 잘 남녀 문자열이 목록을 표시 그러면 일단은 목록에 남녀 자 그림도 보면 남녀가 보니까 남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작업이겠죠. 행원본 유형의 테이블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뭡니까? 감 목록이 되겠죠. 문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원래 문제 다 읽고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토막토막 내었습니다. 문제 전체를 보면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에 썰 목록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는 감 목록 이거는 행원본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테이블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쌍방울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록입니다. 목록 세미콜론 여 그리고 엔터 그리고 요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보기에 폼 보기 가면 요렇게 그림과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 아무 필요가 없네요. 근데 왜 여기 문제에 달아 나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디자인 보기 두 번째 삼각형 갑니다. 물론 CMB 성별이라는 컨트롤 선택하시고 컨트롤에는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제로 값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1하고 0이 저장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말뜻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목록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남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세미콜론 제로 요것도 있어야 되네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리고 나가서 보니 이건 열이 목록의 열이 우리가 필드라고 했던 열이 한 개밖에 안 보이네요. 이 열이 두 개가 나와야 되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설명 잘 듣고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입장에서 되게 힘들다고요. 그냥 테이블에 했던 것처럼 A, B, C, D, F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형식에 가셔서 열 개수가 1이 아니라 2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자료를 두 2등분합니다. 전체 자료를 12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자, 그래서 확인시켜 드려야죠. 확인해 봐야죠. 값 설정했으니까. 엔터 치시고 폼 보기 하면 근데 이게 목록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값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되는 게 목록이죠. 근데 전혀 다른 형태의 값들이 이렇게 나란히 한 개의 목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값 데이터가 모여서 하나의 목록을 형성.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목록이라는 건 값이 모여서 목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것끼리 나열돼야 되죠. 그럼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순서가. 디자인 보기. 그러면 다시 데이터 탭에 생원본에 가셔서 그러면 순서가 틀렸다고요? 그러면 남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그럼 여 다음에 제로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자, 홈보기. 그러면, 이제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묶여졌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형.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 번호는 1로 하시죠. 자, 그러면 저장되는 번호가 1이란 건 첫 번째 열을 저장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남녀 저장이 맞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하고 안 맞잖아요. 두 번째 삼각형하고. 두 번째 삼각형 마이너스 1 제로가 저장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 제로 값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앞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 문제 전체를 충족을 시키겠죠. 마이너스 1 제로도 나타나야 되고 그게 저장이 되려면 이 녀석이 남녀 앞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 제로가. 뭐 생각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이너스 1 세미콜론 남 세미콜론 제로 세미콜론 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져 있어요. 엔터 작성 완료 엔터.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까? 자, 디자인 보기. 자, 네 번째 삼각형 목록 A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 그럼 이거 데이터 저장 관련이죠. 목록값만 허용, 아니오를 예로 변경. 그다음에 목록에 있는 값만 저장. 그럼 문제풀이 끝난 거 맞아요? 네? 문제풀이 끝난 거 맞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가서 보시라고 했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 문제 그리면 남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 그림과 맞춰 간다면,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문제의 명시가 될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재료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이즈를 안 주면 되잖아요, 사이즈를. 형식, 각 그 해당 열의 사이즈를 주면 안 되잖아요. 열 너비에 가셔서. 얼마? 앞에 거 0 주면 되죠, 0. 앞에서 이런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미콜론. 뒤에 값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그 목록 너비에 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개념이 아니고 폼의 개념이니까 폼에 있는 컨트롤이니까 그 해당 컨트롤 크기에 맞춰 너비에 맞춰서 작동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구분자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예? 필요 없다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자, 앞에 보세요. 그럼 만일에 두 번째 열을 보이지 않게끔 하릴 때는 이건 구분자 앞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적어요. 요렇게. 두 번째 열을 보이지 않게끔 하려면 요렇게. 근데 지금은 앞에 첫 번째 열인 마이너스 1 재료가 보이면 안 되니까 요렇게. 세미콜론, 구분자 세미콜론 굳이 필요 없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동으로 사이즈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컨트롤 크기에 너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저장 닫기 94페이지. 자,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3, 열기, 한 3분? 자,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하시고, 한 3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94페이지, 출제 유형 3번. 엑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 맞추세요.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세요. 잘 안 되면 저하고 같이 하시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판매 내역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CMB 지역 코드 컨트롤 1은 꼭 확인하시고, 콤보 상자로 변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변경, 콤보 상자로 변경, 키워드만 읽을게요. 다음 지역 코드 테이블의 지역 코드 지역명 표시, 데이터 탭에 행원본 유형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목록을 만들겠다. 행원본 모두 다 쓸 건 아니죠. 점점점 잡성기 단축 클릭. 지역 코드 테이블에 지역 코드 지역명 두 개의 필드밖에 없지만 두 개의 필드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받으면 업데이트 수정 변경 예 그러면 셀렉트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말 표현 속에 형식 별 조합한 열 개수 2개까지 설정을 하셔야 되고 컨트롤에는 지역 코드가 저장 그러면 데이터 탭에 바운드열 저장 필드 바운드열 지역 코드가 첫 번째 배치하셨죠. 그래서 1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1. 그 다음 목록 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 목록 값만 허용. 예. 그럼 요게 이제 주어진 문제의 내용 끝이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뭐 몇 점짜리 이게 아마 5점짜리 문제쯤 될 건데 100점 만점에 5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그림과.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임의의 값을 줘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경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뭐 1, 3을 하든 2를 하든 이걸 값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다 틀린 답을 다 맞다고 밖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요즘은 요즘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아마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뭐 1, 2 정도 이렇게 설정하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체 크기는 3, 목록의 너비는. 그래서 임의 값으로 좀 설정을 할게요, 우리는. 시험에 이 값 설정하라 나올 겁니다. 열 너비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1 세미콜론 2 정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의 너비는 3. 아,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에 분명히 여기까지 아마 나올 거라고요.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그다음에 1, 2 다음에 3이죠. 뭐 이렇게. 그래서 다시 결과를 보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아마 문제 명시하면 저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고요. 시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파일을 열기.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닫기.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교재 95페이지.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4, 열기.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왜 꼼꼼하게 하냐고요. 필기 시험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기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몇 개 빼놓고 나서.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할 겁니다. 자, 모든 액세스 개체를 변경하시고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95페이지. 출제 유형 4 ACCDB 파일을 열어 사원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CMB 지기. 콤보 상자네.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에 맞춰 완성하시오. 사원정보 테이블의 지기를 행원본으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데이터에 행원본 유형 테이블, 그다음에 행원본에 가셔서 사원정보 테이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가져오겠다. 네? 여기 목록에서 잠깐만요.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작성기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냥 여기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럼 거기 있는 내용.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문제도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시죠. 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왜냐고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설정하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 개수를 두 개를 냈다고 합시다. 예?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냈다고 합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두 개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해야 될 일은 앞에 것도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을 보면. 저기 앞에 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것도 조정해야 되죠. 그럼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좀 꼼꼼하지 못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우리는 그걸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행원본의 사원정보위원회 정보를 이용하는 게 사원정보를 잘못했군요. 제가 문제 다시 제대로 안 읽었군요. 다시 읽을게요. 사원정보 테이블의 지기를 행원본 설정하셔서 죄송합니다. 테이블 그러면 특정 필드만 가져와야 되겠네요. 점점점 쿼리 디자인 사원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그리고 지기 더블 클릭 이렇게 설정 죄송합니다. 자, 닫기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 콤보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지기는 오른차순 정렬되어 표시되어 설정하시오. 잠깐만요. 결과가 어떻는데 오른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헐. 일단 디자인 보기. 자, 이상하게 이제 방금 뭘 발견했죠? 일단 오른차순 정렬은 그거부터 해결합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서 놓으시고 우리 쿼리 디자인에 가시면 다시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작성기 단축. 그럼 수정 상태. 여기 보면 뭐 있죠? 정렬 있잖아, 정렬. 여기 있죠? 네, 자, 우리가 기본만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져왔던 문제 유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오른차순 설정하죠. 자, 잠깐 나가기 전에 그럼 일단 여러분 잠깐 여기서 대기. 여러분들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쿼리 디자인에서 대기. 자, 가면 어찌됐든 뭐 가나다라 여기서 오름차순이라는 건 직책순이 아닙니다. 이 녀석 입장에서는 다 문자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거 이제 알고 계시죠? 왜 직책순이 아니고 직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름차순이니까 가나다순으로 했겠죠. 사전식으로.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조금 미흡하구나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요, 정렬은. 뭐, 같은 게 뭉쳐져 있으니까. 이게 사원이 몇 번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원들 중에 딱 한 번만 나와야 되잖아. 그럼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온다. 우리 그럼 뭐라 그랬죠? 중복값. 딱 한 번만 표시된다. 뭐라고요? 고유값.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디자인 보기. 그러면 어쨌든 쿼리 디자인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유값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서는 쿼리 디자인의 눈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디자인에 있는 눈건 가지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요? 속성 시트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창 영역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선택 유형이 자, 데이터가 표시되는 건 다 쿼리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쿼리의 결과가 고유값이 나타나고 해서 여기 보면 고유값 속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상위값이라는 것도 했고요. 큰 값부터. 그러니까 쿼리의 결과가 큰 것부터 나타나. 그냥 결과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쿼리의 결과가 고유값만 나타나라는 속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쿼리 속성 안에. 여기 빈 공간 여기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는 필드 여기 필드 이름을 선택하시면 필드 속성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쿼리 속성 빈 공간. 그러면 상위값부터 우리 10 입력하신 경험이 있을 거고요. 우리 쿼리 작업할 때. 그다음 지금 고유값만 나타내겠다. 예. 그리고 닫고 나가면 업데이트 시키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기에 폼 보기 하시면 이렇게 고유값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오름차순 가나다라 정렬되어져 있다. 직책순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복값이 아니라 고유값 표시하겠다라고 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온 거고요. 오름차순도 뭐 정렬하는 것도 한 번 더 하실게요. 자, 앞에 문장 보실래요? 문장 봐주실래요? 우리 배우지 않은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디스팅트라고 해서. 요 디스팅트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고유값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기 필드에 대해서 고유값 표시.
시기 필드 고유값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실기에는 이 문제는 두 번 다시는 안 나올 건데 필기에 요 값을 요 distinct라는 이 코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셀렉트 문장에 계속 넓혀갑니다. 그 다음 온 김에 하나 더 하죠. 이왕 온 김에 우리 방금 정렬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필기 시험 보실 때 이 문장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 그 다음 order by group by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총 6개의 키워드를 그 중에 order by 정렬 순서입니다. 순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order by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필기 가서 다시 해야 할 때가 지금 오는 거 보니까 한번 보고 가시라고요. 그냥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기에서는 이 문장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외워야 될 문장 딱 정해져 있잖아요.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작성 됐습니까? 그리고 세미콜론은 마침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까지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조회 속 필드의 테이블에서의 필드 조회 속성, 그 다음에 폼에서 콤보 상자의 컨트롤 속성이라는 제목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 자, 저장 닫기. 잠깐 쉬었다가